반갑습니다. 세계사 대형쌤입니다.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차렷. 사제간의 인사 존중합니다. 자, 오늘은 교과서 172쪽부터 175쪽 공부해 보겠습니다. 네, 학습지는 나눠드렸던 7쪽과 8쪽입니다. 페이지가 잘못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중국의 국민 국가 건설 운동이라는 주제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던 내용 다시 상기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우리가 제국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이 제국주의가 크게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침략하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자, 그러면 오늘은 뭘 할 거냐면 이 침략하는 제국주의에 맞섰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요, 여기 있는 중국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소개시켜주고 싶은 한 사건이 있는데요. 바로 이곳입니다. 여기가 혹시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네, 여기는 영국의 의회입니다. 수많은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토론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 한 명이 있는데 글래드스턴이라는 한 의원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역사가 이것만큼 부정한 전쟁, 이것만큼 영국을 불명예로 빠뜨리는 전쟁은 없다고 기록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 글래드스턴이라는 인물이 얘기하고 있는 이 전쟁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네, 바로 아편 전쟁입니다. 지금 모여있는 의원들은 중국과 아편 전쟁을 할지 말지를 고민하고 있었고요. 결국에는 아편 전쟁을 하자라고 결정이 된 거죠. 하지만 끝까지 반대했던 사람 중에 글래드스턴은 이 전쟁은 역사에서 영국을 정말 나쁜 놈으로 기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끝까지 반대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 있던 이 아편 전쟁은 바로 중국의 문을 열게 만든 결정적인 전쟁이었습니다. 바로 이 아편 전쟁부터 꽉 막혀 있었던 중국의 문이 열리게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중국도 이런 제국주의 침략에 맞서는 스토리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러면 오늘 이 아편 전쟁부터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안 배웠기 때문에 이 청나라라는 나라에 대해서 잠깐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기 이 청이라는 나라는 다른 외국 나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이에요. 사람들도 많고요. 청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물건들이 외국에서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었죠. 그래서 이 청나라의 물건을 들고 유럽으로 가면 유럽에서 불티나게 팔리는 게 바로 청나라의 비단이나 도자기 같은 거였습니다. 어느 정도로 인기가 많았냐면 청나라의 도자기나 청나라의 물건으로 한 방을 꾸미는 게 당시 귀족들의 취미생활일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들어가고 싶고 물건을 사고 싶은 곳이 청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청나라는 이런 외국과의 무역에서 적극적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오직 청나라는 문을 딱 한 개만 만들어 놨어요. 그 문이 광저우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광저우에서만 청나라와 무역이 가능했고요. 그리고 그 광저우 안에서도 공행이라고 불리는 관리를 통해서만 무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국은 이 청나라의 물건을 많이 사고 싶어서 많이 가져가려고 하지만 오히려 청나라는 이런 영국의 물건을 잘 팔리지가 않는 상황입니다. 배경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19세기 영국이 청과의 무역 적자가 끊임없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 밑에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영국은 동인도 회사라는 걸 통해서 은을 바치고 청나라의 차나 비단이나 도자기를 사가죠. 청나라도
공행이라고 불려지는 관리들을 통해서 무역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끊임없이 은은 들어가지만 영국의 상품은 팔리지가 않으니 계속 손해를 보는 것은 영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묘책 아닌 묘책을 내놓게 되는데요. 바로 이 계속 빠져나가는 은을 채우기 위해서 뭘 팔자? 아편을 팔자라고 결정합니다. 네, 그 아편은 어디서 나오냐면 인도산 아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아편을 팔면 청나라가 그 아편을 사려고 은을 바치겠죠. 그럼 그 은은 인도를 통해서 영국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부족한 은을 영국은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영국은 청가의 무역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도산 무역을 밀 수출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청나라에는 아편이 지금 많이 있겠죠. 그러면 중국의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PC방 가보셨습니까? 네, 좋아하죠. 중국에도 PC방 같은 게 있습니다. PC방이 아니라 아편방이라고 불려지는 곳인데요. 실제로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누워서 아편만 뻐끔뻐끔 피는 거죠. 이 아편을 피면 굉장히 사람이 무기력해집니다. 일도 안 하고요. 계속 아편만 피려고 비싼 돈을 주고 아편을 구매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는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공무원들이 일을 합니까? 안 해요. 심지어는 군인들도 나라를 지키지 않고 해이해지기 시작합니다. 더군다나 끊임없이 아편을 밀수출을 하려고 은이 막대한 양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즉 아편으로 인해서 사회적, 경제적 위기가 오게 됩니다. 그러자 임칙서라는 사람을 시켜서 이 아편을 굉장히 강력하게 단속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편 밀수출하는 사람들 사형시키고요. 그렇게 뺏은 아편들은 다 불태우거나 바다에 빠뜨려서 다 버려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단속을 하니까 영국은 이 임칙서의 단속을 빌미 삼습니다. 너네들 자유무역을 침해했다라고요. 그렇게 해서 일어난 게 바로 아편 전쟁입니다. 자, 아편 전쟁의 결국에는 영국이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조약을 체결했는데 그게 바로 난징 조약이에요. 자, 난징 조약의 핵심은 광저우뿐만 아니라 다른 항구도 개항을 하자라고 결정이 되어 있고요. 홍콩이라든지 공행무역을 폐지하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무역을 확대시키는 게 이 난징 조약의 바로 핵심이었던 거죠. 자, 하지만 영국 애들은 난징 조약을 체결해서 이제는 무역이 확대되고 영국 상품이 잘 팔릴 거라고 낙관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영국 상품의 수출이 부진하기 시작하죠. 자, 난징 조약으로 조약이 체결되었지만 영국 상품은 생각보다 안 팔려요. 자, 그러다 더 이제 무역을 확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의 사건을 조작시킵니다. 그게 바로 에로우 사건인데요. 야하죠? 네, 그 에로우라는 영국의 배가 있는데 그 배에 그 영국 국기가 있습니다. 그 국기를 내렸다라고 해서 빌미를 삼아서 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 한번 전쟁을 일으키죠. 결국에는 이 전쟁 이후에 텐징 베이지 조약을 체결해서 추가적으로 더 항구를 열게 됩니다. 그리고 외교 사절들을 이 베이징에 머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면서 두 개의 아편 전쟁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나라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자, 나라의 문이 열렸어요. 그 다음에 중국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맞서 싸우자라는 태평천국 운동이 있었고요. 아니, 그래도 서양의 물건들이 좋으니까 서양의 물건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자, 이런 양무운동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아니, 물건만 받아들여서는 반쪽짜리 개혁이야. 서양의 법까지, 사상과 제도까지 다 받아들이자라는 변법 자강운동도 있었고요. 더 나아가서는 청왕조는 이제는 몰락했어.
네, 국민들의 나라를 세우자라고 하면서 신의 혁명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근대화 정책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태평천국 운동인데요. 이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은 홍수전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홍수전은 하나의 심취되어 있는 사상이 있었는데 바로 크리스트교였습니다. 그래서 이 홍수전이 만든 게 상제회입니다. 이 제자가 황제인데요. 이 황제보다 더 위에 상황제래요. 누구를 의미할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네, 그래서 이 상제만 보고도 크리스트교의 영향을 받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여기 있는 이 홍수전이 청왕조와 다른 태평천국이라는 나라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약 10년 정도 이 태평천국이라는 나라가 유지가 되고 많은 백성들이 호응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태평천국을 좋아하게 됐냐? 바로 그 당시 가장 힘들어했던 것들을 해결해 주겠다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요. 이 당시에는요, 백성들을 굉장히 힘들게 했던 악법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건데요. 바로 전족이라고 불려지는 겁니다. 보통의 성인들의 발이 이 정도라면 특히 여성들의 발이 한 240에서 한 50 정도 되죠. 그러면 이 전족을 하는 발은요, 갓난 아기 같은 140 정도라고 합니다. 크기가요. 네, 왜 이렇게 작게 만들었냐면 어렸을 때부터 발을 꽁꽁 싸맵니다. 청 같은 걸로. 그래서 더 이상 팔이 안 자라고 이렇게 기형적으로 자라게끔 일부러 만드는 거죠. 얼마나 잘 걷지도 못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이런 전족을 폐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나아가서는 이 변발이라는 제도도 없애버리겠다 하면서 백성들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혁을 하고자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홍수전이 상제회를 결성을 해서 구호를 내세웁니다. 네, 만주족을 멸하고 한족을 흥하자 라는 멸만 흥한을 외치면서 태평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자, 그들은 여러 가지 개혁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천조 전무제도라는 걸 실시합니다. 이거의 핵심은 백성들에게 토지를 균등으로 나눠주겠다는 내용이었어요. 백성들이 좋아했겠죠. 이뿐만 아니라 전족이라든지 변발 같은 구닥다리 법들을 다 폐지를 시키고자 해서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했지만 결국에는 다 진압당하는 게 태평천국입니다. 자, 태평천국 운동 다음에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바로 양무운동이라는 게 있게 됩니다. 이 태평천국 운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서양의 아주 발전된 신식 무기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이 중국봉 이용장 같은 한일 관료들이 서양의 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바로 어떤 이론을 펼치냐면 바로 이 금능기기국 같은 곳들이 바로 양무운동의 대표적인 결과물들입니다. 난징에 있는 하나의 군수 공장인데요. 이렇게 서양의 물건을 만들고 서양의 기술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자 했었습니다. 그들이 주장했던 것은 중체 서형입니다. 중국의 뭔가 서양의 도구란 뜻이에요. 중심은 그대로 중국에 두되 서양의 발전된 기술들만 받아들이자라는 게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용장, 증국본 같은 한의 관료가 중체 서용론을 토대로 서양의 군사 기술을 수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수공장도 설립하고요. 신식 군대도 창설합니다. 그리고 유학생들도 파견하면서 적극적으로 서양의 기술들을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 양무운동은 실패작이다라고 평가하게 됩니다. 바로 누구한테 졌기 때문입니까? 바로 일본한테 졌기 때문입니다. 청일전쟁에서 일본한테 패배하게 되면서 이 기술만 받아들여놓고서는 더 이상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결론으로 도달하게 돼요. 그래서 이어지는 운동은 바로 뭐냐면 변법 자강운동입니다. 네, 변법입니다.
법까지도 다 바꾸자라는 거죠. 이제는 기술뿐만 아니라 사상과 제도까지도 다 변화시키자라는 게 변법 자강운동이에요. 청일전쟁 이후에 다음과 같은 상황이었어요. 이렇게 중국이라는 피자로 둘러싸고 서양의 열강들이 다 이것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죠. 뒤에서 아무리 중국 사람이 하지 말라고 외쳐도 말을 듣습니까? 안 듣는 상황입니다. 네, 청일전쟁 이후에 굉장히 위기가 오게 되는데 이런 상황을 타파하고자 양치차오라든지 캉유웨이 같은 사람들이 서양의 기술뿐만 아니라 사상과 제도까지도 받아들이자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캉유웨이와 양치차오 등이 입헌 군주제를 도입하는 등 전반적인 개혁을 주장을 했었고요. 당시의 황제였던 광서제가 중용하게 되면서 무술변법이 되나 했지만 서태후 등 보수파의 반발로 실패하게 됩니다. 이 이후에 의화단 운동이라는 게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의화단이 누구냐? 바로 이런 사람들인데요. 약간 그 백년교도라고 하는 약간 사이비적 종교가 하나 있습니다. 이 백년교를 믿는 사람들이 중심이 됐던 게 바로 이 의화단인데 이들은 이런 종교적인 수련을 합니다. 왜 수련을 하냐면 자신들이 수련을 열심히 하면 서양의 총알이 다 피해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화단들이 있는데 이들이 너무나 살기 힘든 사람들이에요. 서양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맨날 중국의 물건 가져가고 침략당하고 뺏기고 그래서 이 분노와 이 부조리함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기 있는 이 철도를 파괴해버립니다. 왜? 이 철도는 중국의 것을 다 가져가는 수단이었을까요? 그리고 선교사들이나 이런 외국의 사람들만 보이면 무차별적인 폭행과 살인을 자행하게 되죠. 자, 이러면서 그들이 외쳤던 것은 청나라를 도와서 서양을 멸망시키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서양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을 시작하게 되죠. 자, 서양의 입장에서는 이들은 진압해야 되는 반란 세력들인 거죠. 그래서 연합군이 조직이 됩니다. 총 8개의 연합군이 조직이 되는데 플러스 일본까지도 조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연합군은 의화단을 진압한다는 명분으로 당시의 수도였던 어디까지로 들어가게 돼요? 네, 베이징까지로 군대가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는 정말 황제가 살고 있는 이 베이징이 위협당하는 상황까지로 펼쳐지게 돼요. 자, 전개를 보게 되면 상동 지역에서 멸양을 내걸고 의화단이 봉기하게 됩니다. 외국인들을 공격하고요. 철도나 교회를 파괴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8개국의 연합군에 의해서 진압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8개국의 연합군은 청나라한테 이 책임을 물어서 신축 조약을 체결하게 돼요. 그리고 이 조약으로 인해서 막대한 배상금이 지불되고 이 외국 군대가 베이징에 주둔하게끔 됩니다. 황제가 머물고 있는 수도에 다른 나라 군대들이 들어오게 된 거죠. 정말로 국가의 위기가 초래하게 된 겁니다. 자, 외부적으로는 끊임없이 서양이 쳐들어오고요. 내부적으로는 백성들은 더욱더 못 살게 됩니다. 자, 그러자 좀 더 추가적으로 적어봅시다. 네, 청왕조에서는 자체적으로 우리도 개혁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하면서 개혁 조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을 신정을 실시한다 라고 합니다. 네, 청왕조에서는 신정을 실시해요. 그래서 구닥다리 제도였던 과거제를 폐지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신식군대, 네, 신군을 편제하면서 개혁을 스스로 하려고 했던 게 청왕조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됩니까? 아니요, 제대로 되지는 못하고 흐지부지 되게 됩니다. 네, 청왕조는 이렇게 자체적으로 개혁을 하고 있는 동시에
지방에서는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바로 신의 혁명이라는 게 열리게 됩니다. 자, 청나라 수도가 이 베이징이죠. 이 베이징에서는 나름대로 개혁하려고 신정이 실시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청왕조 지방에서는요, 이제는 이 황제 물러나야 된다. 국민을 위한 국민 국가를 건설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게 되죠. 바로 공화정을 실시해야 된다라는 움직임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 공화정 수립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사람이 누구였냐? 여기 있는 순원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인데요. 이 순원은 뭘 외치냐? 삼민주의를 외칩니다. 삼민입니다. 민족, 민권, 민생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외칩니다. 그러면서 이 순원은 청황제를 몰아내고 직접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 공화정을 만들고자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시작은 바로 이 후베이 성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여기에 신식군대였던 신군들이 봉기를 일으키게 됩니다. 왜 일어나게 되냐면 청왕조에서 이 청나라의 철도 부설권을 민영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반발로 인해 가지고 이 지방에 있는 여러 성들에서 우리는 청나라 황제 말을 듣지 않겠다. 우리는 독립을 하겠다라는 독립선언을 하게 되고요. 이 독립된 지역을 중심으로 이 순원을 지금 말하면 대통령, 임시 대통총에 임명하게 되죠. 지금 베이징에 있는 황제 입장에서 보면 이 독립된 성들은 다 누구예요? 네, 반란군들이죠. 그래서 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냐? 위안스카이라는 인물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위안스카이를 통해서 지방의 반란들을 너네가 진압해라 라고 명령을 내리게 돼요. 여기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공화국 수립을 위해서 혁명운동이 확산되는데 순원이 삼민주의를 외치고 중국 혁명회라는 것을 조직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나라가 이 당시에 철도 부설권을 민영화를 하려고 하자 교과서에 있는 대로 쓰겠습니다. 다시 적어보죠. 철도 부설권을 국유화, 국가 걸로 하려고 하자 이 수탄 지역을 중심으로 반대운동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우창을 중심으로 신식 군인들이 봉기를 일으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봉기가 일어나게 되자 이 사이에 보면 순원을 임시 대총통에 임명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위안스카이가 이 지방에 봉기한 사람들, 독립한 성들을 다 진압하러 내려오죠. 이때 순원이 제안을 합니다. 위안스카이한테. 너가 청나라 황제랑 친하니까 너가 가가지고 청나라 황제 몰아내. 그래서 황제의 나라 이제 끝내자. 대신 위안스카이한테 뭐 해주겠다? 내 임시 대총통 자리 줄게 라고 제안을 해요. 그래서 위안스카이가 그 제안 받을까요? 받습니다. 그래서 이 위안스카이가 청나라에 가서 황제를 쫓아내서 이 청제국은 사라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신군이 봉기한 다음에 중국은 중화민국, 백성의 나라가 되게 되는 겁니다. 진시황이 진나라를 설립했을 때가 기원전 200년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때가 1911년 정도 됐거든요. 약 2000년이 넘게끔 단 한 번도 황제가 없어 본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황제의 나라였지만 이 신의 혁명 이후로는 이제는 황제가 주인이 아니라 국민이 주인인 민국이 된 거죠. 이게 바로 신의 혁명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봤습니다. 모두 고생하셨고요. 그러면 학교에서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